안녕하세요, 윤 사장입니다. 오늘은 무인텔과 일반 유인 모텔의 차이점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 합니다. 무인텔은 가장 큰 차이점이 프론트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들어가면은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객실을 선택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넣고서 손님이 알아서 입장하고 시간이 되면 알아서 퇴실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모텔을 작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프론트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참 진상 손님들과의 대화 이런 거를 말조차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주치고 그 공간에서 같이 숨조차도 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나 이 모텔 쪽에 발을 들였으니 무인텔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인텔을 보면은 조금 변두리 부분, 메인 시가지가 아닌 외곽 지역 같은 데에 주차와 1주차 1실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시가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 비용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주 인원에 대한 인력 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요. 사장이 상주하지 않는 가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이지 않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하려고 편의점처럼 그냥 무인텔로만 직원들만 부부 청소 직원을 당직처럼 생활을 하게 하면서 놔둔다? 절대 잘 운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내에 무인텔이 있는 곳을 생각보다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지에 무인텔이 왜 생각보다 없냐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50대 이상 연령이 넘어가신 분들은 사람이 없는 시스템, 옛날 자판기 같은 거는 쉽게 사용을 하시지만 디스플레이를 보고 객실을 고르고 카드를 넣고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데 키오스크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정말 저희처럼 평균 사용 연령층이 막 6, 70, 80대 이러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시골 같은 경우는 무인텔을 운영을 한다면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지역만 해도 주말에 보통 일반 객실 4만원 받는데 무인텔 하는 곳 중에 조금 야놀자 여기어때 앱에서 영업을 잘하는 곳이 비슷한 가격이나 5만원을 받고요. 조금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 막 25,000원, 3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떠한 연령층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대하는 곳이 꼭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20대, 30대 이러한 젊은 층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은 무인텔로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사장이 항상 주기적으로 상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손님이 가장 많을 때는 직원이 있더라도 사장님이 손님을 컨택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랑 청소하는 분들도 완벽하지 않고 사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객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직원하고 사장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이 쌓였을 때 추후에 이 가게가 2년, 3년을 버텨가느냐 아니면 2년 못 가서 그냥 폐업을 하느냐 그러한 생사에 갈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를 걸러내는 데는 무인 시스템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인 시스템 신분증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들어가서 혼숙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업주한테 행정처분을 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게를 오픈하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은 병가를 낸다고 해서 월급을 누가 주거나 하지 않아요. 나한테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잠깐 쉰다 하더라도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요즘 워낙 성숙하게 화장을 많이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 되는 느낌만 있더라도 무조건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35,000원, 4만원, 3만원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일행들과 함께 오는 2팀, 3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행정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단속이 좀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탐대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텔 사람들이 그러한 빈 사각지대를 해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업주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무인텔의 시스템을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그 옆에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상주 인원 하나 없이 아니면 청소 직원만 두고 무인텔을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시스템은 모든 게 그냥 사람이 세팅을 하고 주차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없는 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프론트에서 사람이 계산과 손님 응접, 호텔처럼 리셉션 하는 부분만 빠질 뿐이지 무인텔이라고 해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드라이브인 무인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원활하고 땅값이 싼 데에 건축을 할 수 있고 상권 분석을 잘 해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도심지에 모텔 운영하는 것보다는 처음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매 물건지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무인텔 같은 경우가 일반 도심에 있는 모텔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저렴해요. 그리고 워낙 요즘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앱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시가지가 아니더라도 외곽에 무인텔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무인텔도 매출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방문하는 연령층에 따라서 매출에 보장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인텔과 일반 모텔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